반갑습니다. 저는 에코디언 대표 임유나라고 합니다. 오늘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순환 관련 국내외 및 GPA 인증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코디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코디언은 친환경 인증에 진심인 사람인 의미로서 이제 에코디언이라는 사명을 가졌고, 현재, 바이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재활용, 그리고 이제 ISCC 플러스 등에 관련된 인증 컨설팅 그리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포럼을 주최하고 있는 그린 플라스틱 연합의 인증 자문위원장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과 자원순환 그리고 글로벌 흐름과 규제 동향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지금 전 세계는 탄소 중립과 그리고 자원순환을 중심으로 산업의 기준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친환경을 넘어서 기업 운영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EU에서는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강력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미국도 지금 EPR 제도를 도입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는 단지 법적인 요구를 넘어서 글로벌 바이어와 소비자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만큼 인증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시장 진입을 위한 기본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에코디언은 오늘 바이오 플라스틱과 재활용 분야의 핵심 인증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업체분들이 이제 인증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업체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정말 인증이 꼭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친환경이라고 그냥 마케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요즘은 단순히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만으로는 시장에서 신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바이어와 소비자 그리고 정부기관은 이제 검증된 데이터와 공신력 있는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서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우리 제품이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핵심 수단으로서 인증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고 공식력을 가지고 있는 인증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는 인증들은 지금 에코디언에서 대표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또 대행을 하고 있는 인증들이고요. 연합의 그런 회원사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업체들이 관련 인증들을 받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비아 생물에서 인증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앞에 나와 있는 인증들을 거진 테비아 인증으로 이제 유명한 기관들의 인증들인데요. 국내에서는 유럽 인증은 TÜV 오스트리아 그리고 딘서트코라고 하는 독일의 기관의 인증들을 많이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기관에서는 그 환경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증을 구분해서 TÜV 오스트리아는 OK 컴포스트 인더스트리얼, OK 컴포스트 홈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 조건에 따라서 인증 명칭이 좀 달라지고요. 기준도 달라집니다. 딘서트코도 인더스트리얼 컴포스터블, 홈 컴포스터블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 조건에 따라서 인증 명칭이 다르고, 요즘에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소일 인증이라든지 마린 인증도 각각 TÜV 오스트리아와 딘서트코의 유럽 기관에 다 가지고 있고, 업체들이 인증을 준비를 하거나 또는 국내 시험소 또는 해외 시험소를 통해서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BPI 인증이고요. 인더스트리얼 컴포스터블 인증만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호주 인증도 많이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호주는 지렁이 독성 시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된 인증을 준비를 하실 때, 또는 이제 호주로 수출하실 때는 유럽 인증을 보다는 이제 호주의 인증을 취득해서 수출을 하고 계시고, 그쪽 바이어 측에서도 다른 인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ABA 인증을 요청하는 추세입니다. 많이 의뢰를 하고 계셔서 간단하게 적합 기준을 알려드리면, 유럽은 당연히 EN 1343이라고 하는 지침을 따르고, 미국은 ASTM D6400을 기반으로 이제 표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럽 유해 물질 분석, 그리고 생분해성, 생붕괴성, 그리고 환경 독성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고, 어떤 인증인지 어떤 기관의 인증인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테스트들이 있지만 큰 4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인더스트리얼인지 홈인지에 따라서 또 그 적합 기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소일 기중 생분해성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TÜV 오스트리아의 OK 바이오디그레이더블 소일이 있고 딘서트코의 소일이 있는데, 지금 발표 자료에는 조금 오타가 있어서 딘서트코 같은 경우에는 EN17033이라고 하는 유럽
멀칭 필름, 생분해서 멀칭 필름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반으로. 그래서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 멀칭 필름이라고 한다면 OK 바이오디그레이더블 소일보다는 EN17033이라고 하는 유럽 멀칭 필름 기준을 따르고 있는 딘서트코의 딘소일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EN17033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증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소일 인증을 받았다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이제 멀칭 필름으로서 유럽으로 수출을 한다면 EN17033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또 CE 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뭐라고 할까요? 표준이 생겼거든요. 표준이라기보다 어떤 정책들이 생겼기 때문에 EN17033으로 기준을 따르고 있는 딘서트코의 소일 인증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린 같은 경우에도 TÜV 오스트리아와 딘서트코의 마린 인증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TÜV 오스트리아는 6개월 이내에 90% 이상인 생분해를 받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합니다. 인증이. 그래서 딘서트코의 딘서트코의 마린 인증은 24개월 이내에 90% 이상이라고 하는 이제 생분해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최신 동향을 많이 취합한 인증이기 때문에 딘서트코의 마린 인증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과 캐나다 인증들이 있고요. 이러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인증들은 해외 시험소뿐만 아니라 국내 시험소에서도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인증을 요구한 업체들은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베이스드 인증이라고 해서 우리 제품의 바이오 기반 소재가 몇 %인지 그거를 이제 유기탄소 함량으로 이제 바이오 탄소 함량으로 이제 체크를 하는 인증을 받는 인증들이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도 TÜV 오스트리아 딘서트코가 유럽 인증에서 이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인증으로 가지고 있고 바이오베이스드 함량에 따라서 바이오베이스드 카본 함량에 따라서 등급을 나뉘어서 라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USDA 인증이라고 하는 유기농 인증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런 바이오베이스드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인증을 국내에서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NEN이라고 하는 바이오 베이스드 컨텐트 인증이 있는데, 이 인증은 무조건 뭐 몇 %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만 테스트를 한 결과가 5%라고 하더라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국내에선 GS 칼텍스가 이 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생분해성 인증의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다음 페이지는 지금 재활용 제품 인증, 유럽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 제품 인증을 4가지를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인증들은 제가 같이 작성해 놓은 것처럼 유럽 플라스틱세를 대응할 수 있는 인증들로 대표적으로 이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EN15343의 인증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 제품의 재활용 함량이 몇 %인지 그리고 그 관련된 EN15343에 대한 관련 해외 인증을 받게 되면 플라스틱세를 감면을 받는 예를 들어서 우리 플라스틱 포장재의 30% 리사이클드 함량을 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하면 플라스틱세의 30%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딘서트코 또는 TÜV 오스트리아, 리사이클래스 이러한 기관들의 인증들을 받으면은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리사이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를 들어서 팔레트를 생산하는 업체다. 그러면 팔레트 업체만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단인 업사이클링, 업스트리밍 업체들도 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재활용 하고 있는 재활용 플레이크를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각 업체들이 이러한 해외 인증을 받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할 때 TÜV 오스트리아나 딘서트코의 리사이클드 인증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증은 지금 예를 들어서 팔레트 업체면 팔레트 업체만 이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대신 그 업스트리밍 업체들의 정보를 다 제출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업체만 인증을 받고자 하는 그 업체만 이 인증을 취득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리사이클래스 인증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지 않나. 간단하기보다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래스뿐만 뭐 뒤에도 리사이클래스가 있지만 어쨌든 딘서트코 그리고 플러스틱스에서 하고 있는 리사이클러빌리티 그래서 재활용 가능성 제품 인증도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 리사이클드 원료로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이 사용 이후에 이만큼 재활용 가능하다라는 인증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롯데케미칼과 다른 업체와 함께 지금 이 인증을 취득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롯데케미컬 페트 클리어 같은 제품은 지금 리사이클래스의 리사이클러빌리티라고 하는 재활용 가능성 제품 인증을 취득을 했고, 다른 업체는 지금 그 PP 파우치와 P 파우치로 지금 이 인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ISCC는 지속 가능한 원재료로 만들어진 원료 및 제품에 부여되는 국제 인증인데, 지금 플라스틱 업체 또는 리사이클드 원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은 ISCC EU가 아니라 ISCC 플러스라고 하는 자발적인 인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SCC EU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EU를 받아야지만 이제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라고 적혀져 있는 거고, 나머지 업체들, 그러니까 바이오 또는 폐기물 원료로 생산된 제품, 그리고 유럽 외에 바이오 연료 등을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들은 ISCC 플러스라는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품 인증이라기보다는 ISO 9001처럼 약간 시스템 인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테스트 인증이 아니라 우리가 인증받은 ISCC 플러스 인증을 받은 그 원료를 지속 가능한 물질을 입고를 해서 출고하는 데까지, 생산을 하고 출고하는 데까지 어떤 흐름으로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손실은 없는지, 생산을 하면서 손실은 없는지,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 물질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인증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생분해서 플라스틱 또는 아니면 리사이클드 리사이클드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들에 대한 인증이었고, 지금 나와 있는 레스 플라스틱스라고 하는 플라스틱스의 인증은 아예 우리 제품에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인증입니다. 그래서 유럽 일회용품 사용 금지 지침에 대응 가능한 인증이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패키징, 프로덕트로 구분해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증들은 이제 이런 플라스틱 프리 같은 인증들은 종이 제품 업체들, 종이로 이제 패키징을 만든 업체분들이 지금 플라스틱 프리 인증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 진행 절차는 인증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근데 인증 신청서에는 업체 정보뿐만 아니라 제품의 포뮬레이션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PLA를 쓰면 어떤 회사의 PLA를 쓰는지, 그리고 몇 %인지, 그리고 그 PLA의 그레이드명이 뭔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제품 포뮬레이션이 오픈되어야 되고, 물론 NDA 협약 이후에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료를 사용하는 원료들의 영문 MSDS가 필요하고요. 제품 두께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생분계성 테스트 때문에, 생분계성 테스트는 두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품 두께를 사전에 안내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인증 신청서의 기반 내용을 확인을 하고 필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하고 이제 시험 레포트가 나오면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시험을 진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소요 시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그리고 뭐 홈 컴포스트 인증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도 걸리는. 그리고 소일 인증은 뭐 최대 2년까지도 생분해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2, 3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린 플라스틱 연합에서 인증 자문위원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린 플라스틱 연합의 인증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린 플라스틱은 인증은 단일한 친환경 개념이 아니라 자원순환이라든지 탈석유화, 그리고 탄소 저감,
생분해성 등의 기준을 세분화해서 총 4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사이클 플라스틱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 유래 탄소 플라스틱, 그리고 플라스틱 저감 소재, 그리고 퇴비화 가능 소재, 이런 식으로 4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각의 인증구는 과학적 기준과 국제 수준의 시험법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향후 K 인증으로서 글로벌 인증의 호환성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리사이클 플라스틱 인증입니다. PCR, 그러니까 재활용 원료 제품의 품질, 그리고 신뢰성, 그리고 리사이클 시스템을 중심으로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색상 지수나 또는 분자량 변화, 그리고 펠렛의 균질성 등의 그런 물리 화학적 기준을 기반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골드, 실버, 브레스, 브론즈로 등급을 나뉘어서 인증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 유래 탄소 플라스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 미국의 바이오베이스드 인증과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이 인증은 탈석유화와 바이오 기반 원료 사용을 입증하는 기준입니다. 주로 C14이라고 해서 탄소 C14 측정을 통해 자연 유래 탄소 비율을 검증을 하고 있고, PLA나 PHA, 그리고 바이오 PE, 바이오 페트와 같은 중합형 바이오 플라스틱이 대상입니다. 등급은 바이오 함량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PLA는 100%면 100% 나오니까 이제 골드로 나올 거고요. 바이오 PE는 20%는 이제 브론즈 등급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인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플라스틱 저감 소재인데요. 이거는 해외에서도 없는 그런 인증입니다. 그래서 GPA에서 특별하게 만든 인증인데, 이 인증은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있는데, 단순히 생분해나 재활용뿐만 아니라 기존의 플라스틱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저감 소재 인증은 석유 기반 소재에서 탈피해서 바이오 기반 원료와 재생 소재를 접목하거나 또는 경량화라든지 발포 등의 기술을 통해서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인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은 플라스틱의 감소량을 수치화하고 여기에 CCU라고 해서 탄소 포집 전환 저장 기술이나 또는 바이오 기반 C14 기준의 비율이 포함될 경우 가중치를 적용해서 최종 환경 기여도를 평가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기존 플라스틱 대비 사용량 저감, 그리고 바이오 소재 효납, 그리고 재생 플라스틱 접목 등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PE에 자연 탄산칼슘을 50% 적용을 했다고 한다면 그 절대값으로 플라스틱 감소율이 50%를 평가를 해서 절대값을 50으로 산정이 되는데, 여기에 CCU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 50%가 2배 가중치로 평가가 되는, 그래서 총 기여도가 100으로 집계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드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어떻게 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썼는지를 인증 신청서를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지금 나와 있는 등급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퇴비화 가능 소재 인증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컴포스터블 인증과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퇴비화라든지 현기분해 또는 해양 생분해 기준으로서도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 퇴비화 조건에서는 58도씨 환경에서 생분해도 90% 이상, 그리고 식물 생장성 90% 이상 등을 검토를 받게 됩니다.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멀칭 필름은 홈 컴포스터블 자연 조건으로서 이제 생분해도 90% 또는 식물 성장성 테스트는 홈컴포스트 수준으로서 이제 인증, 테스트를 받고, 평가가 완료가 되면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생분해 인증의 규격 신설과 인프라 구축에 2년여 정도 소요가 예상되고, 해외 인증 시험 레포트를 제출하시면, 평가단에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인증 취득 여부를 안내를 드립니다. 인증 절차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접수 및 샘플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국내외 공인시험 기간을 분석을 하는 레포트가 있으면 미리 사전에 제출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인증 접수 후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시험관인 뭐 KTR이라든지 카트리 그리고 KTL 등과 협업을 할 수 있고요. 해외 인증과의 호환도 고려를 하고 있어서 TUB 오스트리아 또는 BPI 등의 레포터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인증심의기술위원회에서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제출하신 서류들을 기술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개선 사항을 반영한 후에 인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지금 GPA에서 하고 있는 인증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GPA 같은 경우에는 향후 그린플라스틱 연합의 인프라를 더 강화하고 지금 산업계 정부기관 간의 신뢰 기반의 K 탄소 중립 인증 시스템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친환경 플라스틱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향후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